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정면 선고 2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를 준 거라는 비판이 나오던데요.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화천대유 김만배 전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벌써 어제부터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 마침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방어 필요성이 커 보인다. 요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혐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고, 예. 구속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관련돼서 좀 법원이 약하게 봤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들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요.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가 나름 이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를 했던 부분이 먹힌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확실하게 뭔가 방어의 필요성이 크다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했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그 검찰이 녹취록을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 네. 아니냐. 그 녹취록이 이미 네. 그 이 건에 대해서 이득금을 나눠 먹으려 하던 사람들이 조금 부풀리기 하면서 녹취록이 녹음됐기 때문에 네. 그것만 따라가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데 검찰이 돈을 따라가지 않고 녹취록만 따라가는 편안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혹시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 계좌 추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다 이제 뭐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런 쪽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녹취록에 매달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외부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사다.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정치적 공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사가 처음에는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야당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좀 부실한 수사라고 평가받는 영장 기각이라는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수사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러 차례 굉장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그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이미 성남시장에서 물러난 뒤에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오늘 관련된 입장을 아주 짧게 냈던데 특별하게 무슨 뭐 과다한 수익률을 받는다든지 역할을 했다든지 한 건 없다라는 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에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언론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 시점이 좀 안 맞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시장 퇴임하고 경기도지사로 간 뒤에 김호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그 금액도 크지 않고 그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 검찰 수사에 대한 뭐 거의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노출시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특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야당이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약간 그 사실과 달리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좀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국감에서 그
의원님께서 녹취록에 있다는 그분 이 관련 예.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답변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죠? 사실은 오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 제가 다른 의원이 계속 이제 그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분이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엮어가지고 계속 질문하니까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예. 언론도 명확한 증거를 확인해보고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보고 이건 뭔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취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에 이제 다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언론이 이제 그분이라는 게 녹취록이 등장하고 그것이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다.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명확하게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이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 그냥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럼 뭐 정치권 인사는 아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다. 이랬으니까 아마 이재명 그러니까 정치인이 예. 아니다가 아니라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예, 한간에서 이야기는 그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네.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뭐 경제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들으신 얘기는 있습니까? 그분이라는 사람? 사실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론을 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돈이 커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인 쪽에서 나온 돈이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언론 관계된 언론 사주 중에 한 분의 돈이 이렇게 돈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명확한 건 저희들도 지금 뭐 열심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 특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고. 네네네.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질문을 한 사람, 그분 관련 질문을 한 사람 이제 박주민 의원인데 네. 그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진짜 확인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질문하기도 전에도 그분에 대해서 법사에서 여러 명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언론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 의원님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의원님은 확인으로 다시 한번 질문한 거네요. 네네. 예. 저는 오후에 질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찰뿐만 아니고. 자, 주말 지나고 18일, 20일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야당도 아마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도 아마 사보임 등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야당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 사보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 당도 한두 분 정도는 사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계기로 그 소위 말하는 되치기, 반전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충분히 잘 해명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도 잘 해소하실 것 같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전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 하셨던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적법했다. 오히려 2개월은 약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기자회견 하신 거죠. 주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이제 행정법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예. 이 판결문은 작년에 법무부가 의결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 징계 사유로 인정됐던 게 판사 사찰 문건 만들었던 거 굉장히 부적절하고 법 위반이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 우리가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방해나 감찰방해가 있었고 그것도 역시 불법한 일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심지어 판결문에는 이 정도 사정이면 이거는 면직을 해야 되는데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이라는 건 가볍다라는 예.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얘기해왔던 내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부당한 권력의 외압을 자기가 뚫기 위해서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수사지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각종 전횡을 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 했던 것이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어서 정치적 명분도 이제는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행위를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대국민 사과 후에 사퇴하는 게 맞다. 출마 명분도 네. 사라졌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야당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대장동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행정법원 역시 피감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행정법원장 얘기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판결을 선고했을 거면 국감 끝나고 하지 왜 지금 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하나 더 묻죠.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김웅 의원 녹취록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직접 나오고 또 김웅 의원이 하랍니다.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전언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달한 사람의 주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뉴스버스라고 최초로 폭로했던 매체에서 어제 단독 보도로 또 그런 녹취록 내용이 추가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이제 김웅 의원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김웅 의원이 그 정보를 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대검에 접수를 시키거나 하면은 안전하게 사건이 배당이 되고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데 하는 걸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검의 부장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대검 그 공공형사부장이 나와서 그건 형사부장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윗선이 있다는 거고 그 윗선이라는 게 대검의 부장보다 위면 누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장 작성 자체도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라고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총장 말만 듣는 그런 기구예요.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총장의 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녹취록, 텔레그램 캡처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아직 조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이거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걸 이제 공수처 국감 때 물었죠. 왜 이제 추가적인 조사, 특히 이제 당사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소환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접촉도 하고 하는데 일정 조율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어요. 뭐 국감 등을 이유로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국감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뭔가 좀 공수처의 다른 반응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반발, 이낙연 전 대표야 승복을 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반발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원팀 되는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이제 원팀 정신으로 쭉 이어져 왔던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낙연 후보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